안녕하세요. 최신 경영을 저격하는 릭사일스 리킹 강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랑 같이 스피킹 토픽을 공부해 볼 예정인데요. 기출 모델 답안 다 펴주시고 오늘의 목표는 이 파트 3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기출 모델 답안을 찾으시는 분들이 좀 더 아카데믹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실제 문제에 대한 답안으로 봐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7 플러스에서 8.0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매니저님과 제가 또 해외 출장을 가서 IELTS 센터에서 교육도 받고 시험도 실제 봤는데요. 그 토픽에 나온 것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기출 모델 답안 다들 펴주시고 저희 알짜배기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토픽에서 파생된 파트 3인데요. 저랑 같이 읽어볼 거예요. Describe a job that you would like to do in the future. 미래에 본인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직업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다. 좋아하는 직업이 아니라 싫어하는 직업으로 가셔야 되고 저는 당연히 솔저로 가게 되었죠. 아시죠? 그 솔저 관련된 그 스토리. 그리고 파트 3의 2번 문제입니다.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Do young Korean people prefer to choose an interesting job or a job with a higher salary?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질문 자체가 아주 길고요.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별표 문제에 해당이 되고 여러분들 특히 7점을 못 맞으신 분들도 6.5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고 바로 답변하기가 어렵다. 선택하셔야 돼요. 재밌는 직장 아니면 high salary, 즉 급여가 높은 거. 저는 무조건 현실을 선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급여가 높은 것을 선택을 할 거예요. 왜? 요즘 한국 물가 미쳤습니다. 그리고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특히 interesting job보다는 좀 더 급여를 많이 쳐주는 직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근거를 제가 논리적으로 보여드릴게요. I think financial stability라고 합니다. 재정적 안정이라는 뜻이거든요. paraphrasing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됐어요. 요즘 사람들 재정적 안정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More significant factor for young individuals. 맞죠? Especially considering the high cost of living. 꼭 따라해 주세요. 높은 생활비. 네, 생활비가요 미쳤습니다. 스카이스크래퍼처럼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밥 한 끼에 15,000원, 10,000원 이렇잖아요. 요즘 competitive job market in South Korea. 맞아요. Most graduates, 야 여기서 중요한 표현 아주 좋은데요. 바로 졸업생들을 의미를 하죠.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리스닝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이 졸업생이 아닌 undergraduates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재학생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를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대학교 재학생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 알겠죠? 지금 다니고 있는.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스트 그라듀에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표현 안에서 보통은 대학원생 이상을 의미할 때 많이 쓴다는 거. 실제 IELTS 리스닝 질문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시고요. 졸업생들이 apply for jobs. 맞습니다. 지원한대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choose an interesting job과 apply for jobs를 잘 동사로 paraphrasing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paraphrasing을 잘 하실수록 점수는 당연히 더 많이 맞고요.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포인트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apply to와 apply for를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이건 리스닝 질문에도 나오는 거고요. 빈칸 완성에서도 풀 수 있어요. 잘하면 예시가 들어갈 거예요. apply for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보통 직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위치가 될 수 있어요. job position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원하는 대상이 좀 더 쉽겠다. 예를 들면 nursing position에 지원하고 싶어. I want to apply for nursing position.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직업 말고 뭔가를 내가 요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apply for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이번에 지원을 하는데 이런 거죠. 장학금에 지원을 하게 됐어. apply for scholarship 아니면 apply for subsidy. subsidies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지원금에 지원을 하거나 이제 바로 적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to 같은 경우는 훨씬 쉬워요. 바로 직업이 아니라 어떠한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위치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장소. 그래서 apply to 같은 경우는 보통 university에 지원한다. 아니면 hospital에 지원한다. 학교에 지원을 한다. 라고 쓸 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내가 간호사야. 그러면 I would like to apply for a nursing job position to the hospital. 이런 식으로 to this hospital. 두 개를 동시에 쓸 수 있다라는 사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삼성이나 현대 같은 이렇게 $100,000 이상을 주는 그런 기업에 많이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뭐 이런 기업뿐만이겠어요? 해외 기업에서도 돈을 많이 주면 무조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personal interest with financial needs can often be a consideration for young Koreans when making career decisions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 스피킹 토픽은 제가 리스닝의 문법하고도 연결해 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만 연결하면 실제로 누워서 떡 먹기,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게 쉽게 풀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럼 다음 문제로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제가 두 번째로 체크한 토픽인데요. Describe a long-term goal you'd like to achieve 라는 토픽이에요. 그래서 Part 2의 21번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다이어트. 네, 정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몸을 만들고 건강해지는 그런 healthy pleasure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밑에는 뭐를 가지고 있겠어요? 골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목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근데 참 신기한 건 파3 별표 문제에서도 내 목표 혹은 다른 사람의 목표가 아니라 참 거창해요. What goals should a society have? 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목표나 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먹고 살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운 토픽이 사실 맞고요. 이 토픽은 사실 제가 리딩 토픽 같은 경우에서 논문에서도 보고 아티클에서도 많이 봤던 토픽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얘기하는 것이 이 리딩에서도 논문에서도 여러 가지 중에는 교육이 최고다. 그래서 에듀케이션만큼 중요하지 않은 소스는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또 영감을 받았지 않습니까? 문제에 대한 답안을 만들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A society should level up playing field for everyone.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디엄입니다. level up playing field. level은 여기서는 동사고요. playing field라는 표현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분야, 필드들을 아주 공정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아요. should 뒤에다가 뭐만 붙여요? 비동사만 붙여가지고 fair라고 읽는다든지 혹은 equal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동등하고 페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난 8점 이상을 맞고 싶다. 7 이상 한번 먹고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무조건 playing field라는 표현을 써주세요. 자, 이제 예시 들어가야겠죠. 제가 서두에 살짝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education is primarily a government responsibility to minimize disparities in education. 별표 5개. 진짜 초고득점 어휘이고요. 이거는 이제 리딩이 아니라 또 라이팅에서 많이 묻는 질문이기도 해요. 제 라이팅 기출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게 한쪽에 특히 불공평한 차이를 얘기할 때 disparities를 쓴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단어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 표현 너무 어려운 분들은 갭이나 혹은 우리가 difference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차이점. 근데 여기서는 그 불공평한이 아니기 때문에 어감은 맞지만 조금 쉽다. 그래서 난 disparities를 쓸 거고 그러한 불공정한 교육의 차이에 대해서 정부가 반드시 1차원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여기에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disparities라는 표현은요. 또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polarization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 S는 영국식으로 S이고요. Z, Z로도 쓸 수
있어요. polarization.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양극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polarization of education 혹은 in education을 씀으로써 교육의 양극화를 줄여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죠. 진짜 그렇잖아요. 어린애들 요즘에 물어보면 너는 어디 사니? 그럼 나는 뭐 푸르지오에 살아요. 이 편한 세상에 살아요. 막 그런 식으로 양극화를 하면서 어디 학원 다니고 학원 안 다니면 놀리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꼭 제대로 잡아 주어야 된다. 근데 꼭 에듀케이션 뿐만 아니라 에듀케이션 대신에 인컴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polarization of income, polarization of education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라이팅 주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건 그냥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예시인데요. primary 그리고 secondary school들이 다 어때요? 요즘엔 all mandatory잖아요. primary, 그 다음 high school, 그 다음 마찬가지 middle school, all mandatory라는 뜻은 모두 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obligatory, 의무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제일 맞는 말이 mandatory라는 뜻이다. also, citizens와 below the subsistence level. 별표 5개.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뭐를 의미하냐면 이 중위소득 밑에 있는 최하위 계층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deprived. 마찬가지로 disadvantaged. 그러니까 되게 단점이 많으신 분들을 의미를 해요. 이런 분들은 이제 low income people들을 의미한다거나 아니면 orphans, 장애를 갖는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쵸? 맞죠? 아니면 low income 클래스라든지 그러니까 좀 로우 클래스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IELTS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entitled to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도 listening, reading, writing 다 나옵니다. 뭐뭐할 권리가 있는데요. Studying in universities funded by the government for free. 맞아요. 복지가 좋은 나라일수록 대학 교육이 공짜인 경우도 많고요. 뭐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호주라든지 아니면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는 공짜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게 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을 모두 all 이용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저랑 같이 또 스피킹 모듈 답안 기출을 같이 공부를 했고요. 실제 제가 받은 기출,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이 받은 기출들을 모아 가지고 별표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학생들이 하기 어렵겠다. 특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혼자 공부하는 부분들을 좀 가려운데 그리고 힘든 데를 좀 긁어드리고자 이렇게 토픽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사실 공부 방식이나 모토 자체는요. 어려운 걸 먼저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거를 통해서 습득을 하면 사실 쉬운 거는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이 안 느는 경우가 많죠. 왜? 쉬운 것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려운 거를 최대한 쉽고 제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닝, 리딩, 라이팅까지 연결해 가면서 공부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찾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작업은 맞아요. 저 또한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 더 좋은 컨텐츠를 드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최신 기출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종이책 외에 해외에 계셔서 전자도서를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은 저희 매니저님 패션 IELTS라는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구매 양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학생 중에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1대1 레슨을 통해서 한 달 만에 6점에서 7.5를 또 받은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1대1 레슨을 원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패션 IELTS를 문의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점수를 딸 수 있게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컨텐츠로 완성하고 개발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저랑 같이 또 계속 길러보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킴 강사였습니다.